오늘 전달드릴 내용은 어떤 걸 할 거냐면, 지난번에 감정인식 그리고 표현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, 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설명드렸었잖아요.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만들었던 자료도 보여드리고, 그 다음에 사회적 상황 추론 카드라는 것도 하나 이제 교구가 있다는 것도 설명을 드렸었고, 근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교구가 어떻게 생겼는지,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,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를 저도 한번 사용을 해보고 공유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며칠 전에 드디어 구했습니다. 그 상황 추론 카드라는 걸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겼는데, 이거는 절대 광고 아니고 내돈내산으로 지금 구입을 한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.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왜 언어치료 선생님들이나 그 미술치료 선생님들 아니면 인지치료 선생님들이 이런 카드를 감정 표현이라는 거에 감정 카드랑 함께 사용을 하는지 알겠더라고요. 우선 하나하나씩 보여드리자면, 우선 상황 추론 카드라는 거에는 카드 구성품, 카드들하고 이 추론 카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, 이거는 직접 구입을 해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, 우선 그래도 한 번쯤은 보여드리자면 요렇게 생겼고요. 여기에 보시면 관찰, 사고, 감정, 적용이라는 순서로 되어 있고,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질문을 하고 답을 주고받는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아이들끼리 하는 것보다는 어른이 같이 옆에서 조율을 해주면 좋다고는 되어 있네요. 보시다시피 그림카드 요런 식으로 상황이 나와 있고, 또 요렇게 어떻게 질문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아이 앞으로는 그림을 보여주고, 우리 어른들 앞으로는 글씨가 있는 질문표를 앞으로 해주시면
가장 좋을 것 같아요. 사용을 해보니까. 여기서 사용이 된 질문을 하나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어떤 식으로 제가 표현이 될지. 그림을 보고 이 남자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있고, 여자아이가 과자를 받아 먹으려고 한대요.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하는 게 있고,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 지금 보면은 남자아이가 과자를 주는데 코를 파고 있죠. 이런 상황일 때 여자아이의 기분은 어떨 것 같은지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는데, 제가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감정카드 요거랑 요거를 통해서 골라보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말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직접 카드 안에 있는 단어를 통해서 단어를 말을 해보는 걸로 진행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, 여기서 예절에 관련된 거 또 질문이 나오는데, 이 카드를 보고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코가 가려워서 파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? 이것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이런 걸 아이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죠. 너무 잘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. 다만 이거의 전제 조건은 어느 정도 언어적인 발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. 그게 핵심 포인트일 것 같고, 이 카드가 제가 구매를 하고 나서 알게 됐는데, 사회적 상황 추론 이 카드를 만드신 분들이 언어재활사, 그러니까 언어치료사 선생님들이세요. 그래서 아주 너무 낮지도 너무 높지도 않는, 그러니까 적절한 밸런스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. 하지만 이게 발화가 안 되고 인지적 수준이 낮은 친구들한테는 이마저도 도움이 되기는 많이 레벨이 높을 수 있다.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무조건 구입하지 마시고 아이의 수준에 맞게, 이걸 구입하시더라도 구입하셔서도 아이의 수준에 맞게 질문을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친구가 과자를 주려고 하는데 여자친구는 안 먹겠다고 하네? 왜 그럴까? 그러면 이 친구가, 그러니까 그 같이 활동을 하는 아이가 또는 장애 성인이면 그 사람 수준에 맞게 왜 그럴지를
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위생상 더러워 보여서 싫다,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, 기분 나쁘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죠.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, 이거는 다 좋은데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살짝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언어치료 선생님들이나 미술치료 같은 아이와 여러 가지로 자주 함께 하셨던 분들에게 어드바이스를 받아보시길 좀 추천드립니다. 카드의 구성은 너무 훌륭하나 인지적 수준이 낮은 친구한테는 어려울 수 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장애인, 장애아동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최소 초등학교 3, 4학년 수준까지는 가야 어느 정도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보통의 아이들에게 만약에 추천을 하라고 하면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한 4, 5학년까지 조금 더 높게 본다면 6학년까지는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, 이게 모든 그 수준에 맞게 작업을 하기는 어려우셨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인지적 수준이 낮은 친구들한테 맞추는 그런 교재는 없냐고 따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, 이게 참 전문가들도 해드리고 싶은데 어느 선이 적정한지 모르겠어. 쓰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그림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 상황을 알 수 있어야 되고, 남잔지 여잔지 그 다음에 색깔, 하다못해 색깔이라도 알아야 이런 다양한 그림체를 보여줬을 때 그나마 조금 의미라도 있는 거지. 행동 수준도 잘 안 나오고 인지적 수준도 잘 안 나오는 친구들한테는 이런 그림마저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. 이게 차별을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현실적으로 제가 언어치료도 받아봤고 미술치료도 받아봤고 여러 가지 치료들을 다 받아봤고 심지어 인지치료도 받아봤어요.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아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차별을 하려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상황 수준을
말씀드리는 거예요. 현실적인 상황 수준.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. 그리고 여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규칙과 예절, 또래 관계, 그 다음에 배려와 눈치,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력까지 이제 같이 구성을 했어요. 그래서 특정 상황만 가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상황에,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걸 묻고 답할 수 있도록 만든 카드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한 번쯤은 시도를 해보셔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.